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일종의 그 고발을 사주했다. 그런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 윤석열 게이트로 이 발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 공작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오히려 이 역공을,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이 역공을 당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그 4.15 총선 직전에, 그때 검찰총장이었는데, 이 측근 검사인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정책관에게, 국민의힘, 김웅 후보, 당시 총선에 출마했던 김웅 후보, 지금 유승민 캠프 대변인이죠. 김웅 후보를 사주를 해서 이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또 언론사 그 기자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발장과 관련 사건의 판결문까지 SNS를 통해서 손준성 정책관이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당 정치인들,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여당 정치인들은 유시민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고 또 최강욱, 황희석, 그때는 국회의원 후보들이었죠. 지금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황희석 최고위원. 이렇게 세 사람을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이 내용이 어디서 보도됐냐면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버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인터뷰했던 그 매체죠. 그리고 이 발행인이 이진동 발행인인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최순실 게이트 그때 적극적으로 파헤쳤던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진동 발행인이 운영을 하는 뉴스버스에서 이런 사실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일면 토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야당의 당시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아주 큰 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이렇게 측근 검사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를 했다. 특히 그때 당시 야당을 통해서 여권 인사들 그리고 기자들을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이 측근 인사가 알아서 그냥 뭐 충성심에서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진동 발행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발장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또 한동훈 검사장,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해서 고발이 됐는데, 고발장에 이 세 사람이 그 피해자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모르게 상의도 없이 했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로 고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고발장을 넘겨줬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고발이 된 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 기사 보시면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는데, 총선 직전에 손준성 대검 정책관이 유시민, 최강욱 등 고발장을 건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런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철저히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이 고발 사주 의혹이 터졌습니다. 검은 유착 논란 당시 윤석열 가족 관련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총선 직전에.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 미래통합당에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은 이것을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공수처 수사,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죠. 3명,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1명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했다. 다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 고발하는 사람은 공란으로 해놓고
미래통합당에서 이것을 알아서 고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보도에 따르면은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됐다. 그리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 후보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MBC의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 이것이 고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발 대상에는 문화방송 기자들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도 포함이 됐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차례 고발장이 전달이 됐는데 접수는 안 됐습니다. 고발장이 모두 고발인을 임의로 채워놓을 수 있도록 비어 있었고, 손 정책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문화방송에 제보한 지모 씨 있죠. 제보자 X라는 지모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도 고발장에 첨부했다.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의원실에, 그러니까 후보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의 법률 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본인은 이제 전달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웅 의원은. 자, 그래서 이 다른 언론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여당은 지금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지금 감찰에 들어가겠죠. 이낙연, 이재명, 이 여당 후보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윤석열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 쪽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고,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 쪽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당시 고발자로 돼 있던, 피고발자로 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강욱 의원이 속해 있는 철험회라는 법여권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 모임 철험회 갔는데, 거기서는 최강욱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회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주제 넘은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선 행보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게이트 이렇게 벌써 명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직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아직 대변인만 통해서 입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나왔고, 본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아마 본인 입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것이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정말 정치 공작으로, 역공작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역선택 방지 논란, 이것 때문에 논쟁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소강 상태고, 홍준표, 유승민이 치고 올라오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지지자 중 상당수가 민주당 계열, 여당 진보 계열 응답자들이 많이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이거 역선택 아니냐, 만만하니까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고, 홍준표, 유승민 쪽은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확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가 세 차례 있는데, 1차에서는 100% 여론조사죠. 그리고 2차 4강을 가릴 때는 70%, 마지막에는 50%가 반영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계열
응답자들을 빼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이것이 윤석열, 최재형 쪽의 이야기고, 확장성인데 왜 그걸 빼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유승민, 홍준표 쪽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계속 조간에서 이런 기사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역선택을 안 막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홍준표 쪽에서는 레이건도 상대당 지지로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1980년대에 도널드 레이건 그 후보가 공화당으로 당선될 때 그때 미소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그런 공약이 민주당 당원들을 움직여서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이 레이건을 뽑았다. 그러니 지금 이 홍준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확장성이 있어서 당선될 수 있다. 이것은 홍준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권 지지층이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이 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는 내전 수준으로 확산될 조짐, 내전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 역선택 문제가.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이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개입을 막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여론조사에 넣자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레이건 데모크라트, 공화당 후보였던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이건 데모크라트 현상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레이건도 민주당 지지층의 교차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서 두 번이나 대통령에 수월하게 당선됐다. 그래서 A당을 지지하면서 B당 후보를 찍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투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판을 깨고자 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판이 깨지더라도 파국이 오더라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레 후보자들이 정홍원 선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죠. 그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지 결론이 도출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선판 자체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발 사주 이유까지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일종의 고비를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역선택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만 딱 놓고 보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5%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무려 23%, 거의 5배로 홍준표가 앞서죠. 그래서 이것이 역선택 영향인가, 정말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확장성인가, 그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세 차례 경선 국민의힘 국민 여론조사 결과 1차 100%, 2차 70%, 3차 50%를 반영을 하니 상당히 중요한 거죠. 최근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있는데 그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는 일단 전체 다 합하면은 윤석열이 22%, 홍준표 19%,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유승민이 10%, 최재형 2%, 원희룡 2% 이 순인데 이것을 민주당 지지자만 따로 딱 떼서 통계를 내보면은 홍준표가 23%, 유승민이 15%, 선도가 완전히 바뀌죠. 선두권은 반면에 윤석열은 5%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이어 유승민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전문가들은 정황상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당락을 결정할 수준은 아니다. 자, 이래서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조간 딱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답변을 유도하는, 왜곡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를 벌여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론조사 자체도 지금 신빙성을 상당히 잃고 있습니다.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오늘 일면부터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대선 여론조사가 470개, 2018년 이후에 공표된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470건인데 금정도, 처벌도 부실하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무책임하게 난립을 하면서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태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우후죽순 쏟아져서 정밀 검증을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 관련 중징계는 한 곳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리서치. 처벌도 가태로만 내면 문제없다. 다시 또 하면 된다는 거죠. 지난 1일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을 던졌던 글로벌 리서치의 최고 상한액 가태료 3천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공표된 20대 대선 여론조사가 총 470건인데 여심위에 적발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엉터리 여론조사도 수두룩할 것이다. 이 각 후보 진영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맡겨서 그러면은 좀 제대로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일종의 왜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주문한 후보 쪽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을 해서 전달을 하는, 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상당히 드러나지 않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여론 조작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여론조사 초저가, 아주 싼 가격에 너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하는 게 많아서 전문가들은 지금 드러난 여론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은 세 차례 경선에 다 반영을 시키고 특히나 이 역선택 조항 문제는 그것도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정상적인,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런 경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대로, 그러니 그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조작되는 상황에서 그냥 후보가 배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특정 지역 여론조사는 뭐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20대, 30대 표본은 더 많이 놓고 60대는 빼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선 경선이나 또 본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대선 때는 직접 찍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 한 표를 행사할 때 이 여론조사 이 결과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유권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간따풀이었습니다.